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2월 24일이었으니까 이제 3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죠. 여러 매체들이 6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이 12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상황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문가들의 예측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 목적이 우크라이나 신나치를 타도하느니 뭐니 하면서 푸틴의 전쟁 침공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푸틴의 침공 목적은 옛 소련의 재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옛 표트르 대제를 들먹이면서 우크라이나가 옛 러시아 영토였다느니 또 소련의 영토였다느니 하면서 옛날 역사를 들먹이면서 차츰 푸틴의 이러한 야욕이 드러나게 되었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런 야욕이 드러나게 되었었죠. 푸틴은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항복을 받고 키이우에 들어가서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고 또 그 다음은 몰도바, 발트 3국, 동부 유럽의 폴란드 등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하나씩 점령하겠다는 것이 푸틴의 그림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침략 계획이 분명해지면서 불안을 느낀 핀란드, 스웨덴은 200년간 이어오던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서방의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의욕만 앞세워서 러시아의 힘으로는 너무 이 벅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망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푸틴의 패착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생각했던 만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과 또 유럽연합, 나토 동맹국가들이 이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고전을 하게 됩니다. 역부족이죠. 엄청난 전력 자산을 쏟아부었지만 3년째 소모전으로 지금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옛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그리고 돈바스, 도네츠크의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의 전선을 형성하고 일부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소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지역도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끝까지 회복하겠다고 강력하게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대가가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따랐죠. 푸틴이 자존심 같은 것은 아예 버리고 최근에 와서 병력과 탄약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북한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6월 8일 기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0일을 맞았는데요. 영국의 BBC를 비롯해서 많은 매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러시아군의 전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추정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사망자와 실종자는 약 25만 명으로 집계되고요. 물론 영국 국방부의 추정치고 실제 사상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죠. 발표할 수가 없겠죠. 러시아가 어떻게 자기 군대 전상자를 발표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수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희생이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 지도부는 국민과 엘리트층의 전쟁 지지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병력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손실을 용인할 생각이다 라는 점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이런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도하고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희생을 감내하는 형태로라도 진군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2일 SNS에서 러시아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것이 푸틴이 자신의 지정학적 공상을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대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푸틴은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X 트위터죠. 만 하루 동안 러시아군이 1,140명을 잃었다라고 계산하면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누적 병력 손실이 100만 340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는 416대, 헬기 337대, 순항미사일 3,337발, 그 다음에 포 시스템이죠. 29,043대, 주력전차 12,933대, 장갑차 22,786대를 잃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달 초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 수를 약 95만 명, 사망자는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여름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달 중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X에 우크라이나 전사들이 러시아 점령군 100만 명을 제거했다, 이러면서 러시아의 사흘간의 특별 군사작전을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흘간의 특별 군사작전. 이게 전쟁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이 한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사흘 내에 수도 키이우를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했는데 이 말을 비꼬는 말이죠. 문제는 이런 정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측 사상자 규모는 전쟁의 지속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분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휴전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을 위한 중재도 오히려 이 갈등을,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이민 문제, 미국 내입니다. 또 관세 폭탄 문제, 이런 의제 처리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쁜 나머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발을 빼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죠. 휴전 협상이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주장, 러시아의 점령지 영토화 주장 등 각각 상반된 입장차가 극명하다고 해도 또 다른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1200일을 넘긴 전쟁에서 양측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서로의 이러한 악감정이 고조가 된 것이 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적 물적 피해로 양국의 지도자 모두 다소 불리하더라도 그럼 우리 이제 휴전하자, 현 수준에서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자국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항복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나라는 협상고지 선정을 위해서 양측이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을 앞두고 최근 러시아 본토에 대한 무인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곳의 군사기지를 동시다발로 드론으로 타격해서
전략 폭격기, 러시아 전략 폭격기 41대를 손상을 입히는 그런 작전을 전개했죠. 소위 거미줄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도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2, 3개월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 공세의 전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휴전협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은 앞으로 2, 3개월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런 대대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점령지는 더 늘어날 것이고 향후 두세 달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 러시아도 지금보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은 휴전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